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대구시가 2023 뇌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상북도가 민선 8기 1년의 성과와 경상북도의 미래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여수시가 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제주도가 도심 급행버스 3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을 수능에 출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공교육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한다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요.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365 스터디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이 학교 학생이라면 연중 무휴 밤 10시까지 드나들 수 있는 365 스터디룸입니다. 탁 트인 공간과 밝은 조명, 넓은 책상 등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대로 디자인됐습니다. 교실 시정에 맞춰 쉬는 시간을 갖고 과목별 소규모 스터디를 운영하는 등 운영 방식도 학생들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시설도 공간이 엄청 개인석도 있는데 그룹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되게 좀 자율적으로 여러 공간을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더. 공간이 다양해지다 보니 멘토 활동, 공모전 준비 등 그동안 학교에서 하기 어려웠던 학업 프로그램도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진로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이제 같이 조금 심화된 책을 읽는다거나 뉴스 기사를 찾아보고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저희는 이제 스터디룸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할 수 있고요. 학부모들은 사설 스터디 카페를 매달 등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반갑다고 말합니다. 밤에 제가 걸어오면 좀 불안하고 그러죠. 특히 여학생이다 보니까 더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많이 데리러 갔었고 공부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학교내가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운영 방식을 결정하다 보니 스터디룸 모습도 운영 프로그램도 학교마다 제각각이지만 높은 인기만큼은 한결같습니다. 광주교육청은 학교 안팎의 호응에 힘입어 전국 최초로 시작한 365 스터디룸을 특허청에 상표 출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교육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좀 각인을 시키고자 특허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65 스터디룸을 갖춘 광주 시내 고등학교는 모두 17곳. 내년까지 38개 학교가 365 스터디룸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집중호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래 광명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 브리핑을 갖고 광명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군안을 준비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특히 올해는 반지하 주택가 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13억 1,3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동별 긴급대응단에 공무원 550여 명, 자율방재단원 260명, 통장 400여 명, 단체원 650여 명의 협조를 받아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사전 대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2023 뇌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뇌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뇌산업에 대한 시대 변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대구시가 27일 계명대학교 뇌연구소가 주관한 2023 뇌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뇌과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뇌과학 분야에서의 최신 연구 성과와 디지털 뇌건강 관리의 중요성, 뇌산업에 대한 시대 변화를 이해하고 유용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학계, 의료계, 스타트 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뇌과학의 과거, 현재, 미래, 디지털 뇌건강 관리를 주제로 각 강연자의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뇌산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달성 2차 산업단지에서 미래첨단 소재 제2공장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미래첨단 소재 제2공장은 지난해 11월 착공해 올해 6월 준공 승인받았고 부지 5천여 제곱미터, 연면적 3,800여 제곱미터의 4개 동으로 지어졌습니다. 미래첨단 소재는 수산화 리튬과 무수 리튬 제조 시설을 구축해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며 연간 4만 톤의 생산 규모 확보와 올해 매출 3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은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니켈 함유량 80% 이상 양극재 제조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원료로 배터리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에서는 평창사랑 상품권 판매 기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평창사랑 상품권 판매 기간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월 한국조폐공사와 평창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4월까지 카드 상품권 발급과 충전, 종이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할 판매 기관을 모집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 발행 예정인 평창사랑상품권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조폐공사에서 상품권 판매 환정 방법, 고속 스캐너 설치 등 통합관리 시스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군은 평창 사랑상품권 사업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36회 세계 금연의 날 행사에서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크게 공헌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보건소는 금연구역 관리 및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해 금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금연 홍보, 금연 클리닉 및 금연 지원 서비스 운영, 성장기 아동 대상 흡연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금연구역 지도 점검 강화에 힘써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어린이 대상 눈높이 흡연 예방 교육 및 학교 주변 금연거리 설치 등을 통해 청소년 흡연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횡성군 보건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금연 환경 조성 및 흡연자 금연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등 본격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에 돌입했습니다. 횡성군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관내 물놀이 안전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인명구조함 및 노후된 표지판을 교체 설치했습니다. 또한 물놀이객이 집중 방문하는 갑천면 병지방계곡 등 7곳에 근무하면서 물놀이객에게 구명조끼를 무상 대여하고 다이빙 등 위험 행위를 계도합니다. 이외에도 물놀이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했으며 관내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에서는 물놀이 및 다슬기 채취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 활동을 전개하는 등 16년 연속 물놀이 사망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청주도심 통과 노선에 대한 광역철도 추진의 당위성을 공고히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충북도는 철도 사업이 장기 계획인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광역철도의 수요 확보와 타당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 의견은 내부 검토와 청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충북도가 축산 ICT 융복합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7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자동 원격 제어와 축사 감시 장비, 경영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선정된 농가의 축사 감시 장비를 비롯해 선별비와 자동 포유기 등의 축산 ICT 장비를 지원합니다. 도 관계자는 축산 분야 스마트팜 확산으로 최적의 가축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비를 절감해 축산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도내 17개 대학 입학 책임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교육 전문가들은 신입생 충원율 하락이 지방대학의 생존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글로컬 대학 등 혁신 정책으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생해야 한다며 대학이 특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돼 앞으로 지역대학의 특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도청에서 민선 8기 1년의 성과와 경상북도의 미래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상상력, 경북 사피엔스라는 주제로 민선 8기 1년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도정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유민봉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좌장으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으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연계한 벤처 생태계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유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돼 지방시대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가 방사능 검사 장비를 도입했는데요. 지역 내 유통수산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방사능 검사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 내 위판 어획물과 유통수산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해 시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며 향후 소비자, 시민단체와 함께 수산물 방사능 모니터링 참여단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장마철 폭우로 숨지는 참변이 있었죠. 그 이후 광주광역시에서도 물막이판 설치와 이주 지원 등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반지하 주택입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빗물이 들이쳐 배수 펌프로 물을 빼내는 일이 허다합니다. 여름 되면 홍수철 되면 이제 많은 주민 민원이 걱정이 많이 하시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우리가 근무를 대기를 하고 있어야죠. 올 여름 광주시는 침수 이력이 있거나 저지대에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 내린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진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됐는데도 설치가 이뤄진 곳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광주천변과 저지대 등 침수 위험 지역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반지하 주택 중 물막이판 설치 대상은 겨우 11곳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몇 번 갔다가 안 늦게 한 2번 정도나 갔을 거예요. 근데 안 오죠. 지하나 반지하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대책도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한 차례 지원하는 데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하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46세대 중 이주하겠다는 세대 또한 단 2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주 환경이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거기가 지하에도 한 3분 정도가 지금 상시적으로 살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가면은 아예 사람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승객과 버스기사, 경찰이 함께 힘을 합쳐 검거에 성공한 건데 이 남성은 범행에 쓴 휴대전화를 숨기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달리는 시내버스 안. 버스기사가 오른손을 번쩍 들더니 이내에 정차하고 승객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 사이 버스에 오른 경찰들은 승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 50대 남성 A씨를 둘러쌉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붙잡힌 A씨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30여 분 전쯤.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한 한 승객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버스 위치를 파악해 출동에 나섰습니다. 나한테 이제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못된 걸 봤다. 그러면은 내가 보고 있으려니 경찰에 신고 좀 해주라. 쳐다보면서 태 안 나고 조심조심 긴장하면서 왔죠. 경찰이 버스에 오르자 좌석 아래로 몸을 숨기고 있던 A씨는 경찰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순순히 이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불법 촬영물은 없었고 경찰은 A씨를 추궁해 숨겨진 다른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 의심이 돼서 혹시 주머니 같은데 다른 핸드폰이나 이런 거 있으면 봐보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알고 있으니까 한번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빼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고 혹시 다른 승객들한테도 2차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제가 승객과 버스기사, 경찰의 공조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신체를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총선을 280여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맞선 제3지대 창당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야권 성향이거나 호남 출신이 주축이 된 정당들로 우선 반민주당 정서를 노리고 호남을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창당을 선언한 정의당과 호남서 첫 토론회를 갖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신당, 그리고 광주 서울 출신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여기에 코인 논란의 김남국 의원을 끌어안고 호남 기반 신당 창당을 시사한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까지 총선을 앞두고 무당층이 30%까지 치솟은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맞선 제3지대 창당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 정당의 공통점은 우선 호남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민주당 정서를 파고들어 호남과 수도권의 야권 표심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선도 능력이 빠르다라는 것과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그만큼 호남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두 가지가 겹치면서 항상 지금 호남이 어떤 신당 창당의 어떤 베이스가 되고 있는 약간 좀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제3지대를 구상하는 모두 비전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선거 풍토상 대권 주자급 인물 없이 신당에 성공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사실상 호남을 싹쓸이하며 지역구 25명, 비례대표 13명 등 무려 38명을 당선시킨 국민의당에는 안철수 의원이 있었습니다. 유망한 분들이 이 당에 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그렇다면 총선에서 설령 당을 만들다 하더라도 총선에서 미칠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폐해 등에 지친 중도 무당층이 제3지대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맞서 서진 정책에 나선 국민의힘에 이어 제3지대 정당과 진보당까지 유권자 공략에 나서면서 내년 총선에서 호남의 선거 구도도 쉽게 관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수시가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3년도 충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일차에는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충무계획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2일차와 3일차에는 차량 기술 인력 등 주요 자원 동원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4일차에는 드론 테러 대응 실제 훈련을 통한 진압 구조, 복구 등 단계별 행동 절차를 점검해 민관군 유관기관 간 테러 대응 공조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여수시 생활문화센터가
개관식을 갖고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센터 내에는 공동 육아 나눔터와 연습실, 콘텐츠 제작실, 학습실 등이 마련됐으며 실별 사용료는 시간당 3,000원에서 7,000원으로 원활한 문화 활동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 지역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과 상하수도 문제는 지역 민생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서의 영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각종 법률에서는 섬으로서 도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물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주의 해상 운송 공적 기능 도입 시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제도 개선 과제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지원, 재외동포재단 대체기간 제주 이전 등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로 2조 1,805억 원을 신청했으며 현재 기재부 예산 심사 중으로 8월 말까지 제주에서 신청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제주 시내 도심 구간에 3개의 급행버스 노선이 신설돼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에서 급행버스 운행 개시 행사를 열고 버스 운행 노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제주도는 28일 도심 급행버스의 안전 운행을 기원하는 길트기 공연을 시작으로 제막식 등 급행버스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오영훈 도지사와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향후 양문형 저상버스와 섬식구조 정류장을 도입해 버스 중앙차로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로 도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급행버스를 탑승한 승객은 혼잡한 도심 지역을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어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를 우주기업 최적지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며 우주산업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서밋 2023이 28일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컨퍼런스에는 미국의 모멘터스 스페이스와 아마존 웹 서비스 등 세계 50여 개 우주기업과 우주산업 관련 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등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전 세계 우주기업들을 만나 제주가 지닌 최적의 여건을 활용해 제주에서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제주가 우주산업 최적지이자 소형 발사체 위성 우주체험 산업이 가능한 곳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 우주산업, 위성공유 경제, 발사 서비스 등 10개 세션으로 편성됐으며 우주산업 트렌드 및 기술도 교류했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철이면 세균 번식이 활발해져 식중독 발병 위험이 올라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칼이나 도마 등 조리도구는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다른 조리기구를 만져 생기는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바로 섭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